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세포막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동물하고 식물 둘 다 요 안에 보면은 이제 바로 뭐야? 핵이들, 핵. 자, 당연히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은 뭐랑 비슷하다? 내 몸 전체가 하나의 세포라 그러면 뇌야, 뇌. 뇌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지. 얘도 막으로 둘러싸요. 그러니까 DNA니 RNA니 핵산이라는 애를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건데 핵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무슨 막이다? 이중막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이중막 구조. 알겠네? 그 다음에 이 핵 속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있다? DNA와 RNA라고 하는 핵산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또 니네 학교 시험에 이거 나올 수 있어. 그러면 핵 속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습니다. DNA가 단백질이 이렇게 감겨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핵 속에는 단백질도 어쨌든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알겠니?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핵 바로 바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하나 있지. 그지? 핵 바깥에 이렇게. 자, 요거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두 개가 있지 않니? 그 중에서 바깥에 있는 막이 변해서 만들어진 거야, 소포체. 자, 그러면, 자, 봐봐. 이렇게 소기관들 중에서 막으로 둘러싸여 있냐, 안 쌓였냐 물어보면 소포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거지. 왜냐면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 중에 하나가 변한 거라며. 그래서 소포체는 대신에 막이 하나다 그래서 이제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포체 보면은 이게 두 개로 또 나뉘어. 자, 여기 보면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게 붙어 있는 소포체가 있고 안 붙어 있는 소포체가 있거든. 자, 안 붙어 있는 놈은 표면이 매끈하다 그래서 이제 매끈면 소포체 이렇게 얘기하고, 알갱이 같은 게 붙어 있는 애는 표면이 거칠다, 러프하다 그래가지고 거친면 소포체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일단 자, 매끈면 소포체에서는 지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지질이라는 게 합성됩니다. 그 다음에 거친면 소포체에는 리보솜이라는 조그만 알갱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따로 설명을 할 건데, 그럼 이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 리보솜에서. 매끈면에 그러면 어쨌든 뭐 지질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잖아. 근데 이 소포체 내부가 비어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 지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포장해요. 포장해가지고 여기 요 놈한테 넘겨줘. 요 놈. 얘도 마찬가지야. 동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띠리리리리리 와가지고 그 포장해갖고 얘한테 넘겨주거든. 그래서 결국 소포체는 그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세포 안에서, 특히 요 안에서 물질이 운반,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수송. 그지?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수송. 알겠어? 수송하는 역할. 수송이 운반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봐라. 그 소포체에서 뭐 만들어진 애들이 이제 포장지에 싸가지고 여기로 보내거든. 요 놈이 뭐냐, 요 놈. 여기도 있잖아요. 자,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 골지체라고 합니다. 골지체. 그래서 납작한 주머니 같은 게 여러 겹 쌓여져 있는 요런 구조인데, 자, 요 골지체는 소포체라고 하는 놈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봐라. 얘들아, 소포체를 떼어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당연히 소포체와 마찬가지로 뭘로 둘러싸인 애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골지체도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단일막 구조.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 단일막 구조.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느냐 봐라. 예, 소포체에서 물건을 배달을 받았지. 그럼 그거를 최종적으로 포장해가지고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특히 이제 리보솜 같은 데서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단백질로 이루어진 애들이 있겠지. 뭐 호르몬이라든가 뭐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걸 밖으로 내보내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분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비. 자, 예를 들어 니네 침이 어디서 나오지? 침샘에서 나오지. 그럼 침샘에 있는 세포는 침을 자꾸 분비하는 거잖아. 골지체가 많아. 이런 소기관들이 그 부위에 따라서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골지체는 우리 몸에 있는 분비샘을 이루는 세포에는 골지체가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아 분비하는 거하고 수송하는 건 좀 다른 거야. 수송은 세포 안에서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고 분비는 그걸 세포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 그런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단어 하나 차이지만 의미가 다른 거니까. 아, 안 돼.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 세포 안에서 하는 게 수송이고. 그렇게 돼야 돼.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그렇게 돼줘야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볼 때 나는 수송의 의미는 세포 안에서 옮기는 거고 분비는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세포 밖으로 내보낸다면 분비라고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물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요거 있어 여기. 예. 요게 뭐냐면은 리소좀이라고 하네요. 리소좀. 라이소좀 또는 리소좀이라고 하는데 자, 라이소점은 뭐냐면은 이거 골지체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골지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라이소점 안에는 말이야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들어있어. 그럼 니네 우리 몸 안에서 여러 종류의 효소들이 만들어지거든? 특히 우리 음식 먹은 거 소화시키지. 그 소화시키는 효소가 대표적인 가수분해 효소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 예를 들어 세포 안으로 뭐가 들어올 때가 있어.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얘가 걔를 둘러싸버려. 둘러싸서 그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걔네를 분해해버리는 거야. 혹은 여기 이제 세포 소기관들도 수명이 있단 말이야. 오래되면 또 얘가 그걸 둘러싸서 분해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라이소좀이라는 애는 가수분해 요소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세포 안에서 소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소화를 담당한다. 소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칸이 좁아서 여기다 쓰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다 조그만 알갱이 봐. 소포체에 붙어있는 알갱이. 그 걔네들이 소포체에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세포 사이사이에도 그냥 이렇게 식으로 존재하거든. 자, 우리가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그래. 하여튼 세포질하고 소포체에 붙어있는 조그만 알갱이 같은 애를 뭐라 부르냐면은 지금 요거지, 요거.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리보솜. 세포질에 있나? 이거 소포체에도 붙어있고, 여기 붙어있다고 했죠. 소포체에 붙어있고, 세포질에도 존재하는 거야. 뭐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럼 리보솜은 뭐 하는 애냐? 일단 리보솜은 두 덩어리로 돼 있어. 그래서 얘 봐봐. 야, 라이소좀도 얘기 안 했는데 이 라이소좀도 골지체가 만든 거잖아. 그 안에 효소가 들어있잖아. 이거 막으로 둘러 쌓여 있겠냐 안 쌓여 있겠냐? 쌓여 있어야지. 이 라이소좀도 막구조거든. 단일 막구조. 자, 그런데 리보솜은 그냥 알갱이라고 내가 표현했잖니? 막으로 둘러싸인 애가 아닙니다. 그냥 알갱이. 근데 얘는 막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막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이 리보솜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백질.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 구분하자면 이렇게 되거든.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들어서 골지체한테 보내주거든. 그럼 골지체가 그걸 세포 밖으로 내보내거든. 그러니까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단백질을 만들고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은 그냥 이 세포 안에서 쓰이는 단백질을 만들어.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테니까 그냥 리보솜에서는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리보솜은 당연히 단백질 만드는 곳이고 리보솜 자체가 단백질로 돼 있다고 보면 되거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RNA라는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RNA라는 핵산을 가지고 있어. 리보솜. 그래서 RNA라는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는데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핵 다음으로 크기가 큰 놈이거든. 자, 요거 뭐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 자, 일단 미토콘드리아 그림을 보면은 자, 얘도 막이 몇 개다? 2개인 거야, 2개. 핵과 마찬가지로 막이 2개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일단 이중막 구조라고 하고요. 이중막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우리 핵 속에 아까 뭐 들어있다 그랬지? DNA, RNA 들어있다 그랬잖아? 미토콘드리아도 이 자체적으로 뭐가 들어있어? DNA와 RNA가 들어있어. 그리고 심지어 리보솜도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일단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DNA에서 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얘가 갖고 있는 DNA하고 이 핵 속에 들어있는 DNA가 아예 달라. 알겠어? 자체적으로 DNA와 RNA를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미토콘드리아를 하나 꺼내놓잖아? 실험실에 미토콘드리아만 꺼내가지고 양분을 주면 어때? 미토콘드리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증식할 수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생겼냐? 이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세포 내 공생설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하나의 세균이었어. 작은 세균이 큰 세균 안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졸라 편해. 나 그냥 계속 여기서 살게. 계속 살다 보니까 그 세균이 미토콘드리아로 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원래 얘도 하나의 생명체였던 애에서 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DNA가 있다. 리보솜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리보솜도 있어 사실. 자체적으로 리보솜 다 갖고 있는 거야. 얘가 원래 하나의 생명체였다니까. 근데 진화를 한 결과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변한 것 뿐이야. 그래서 다 있다 보면 되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야, 이 세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 필요하거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에너지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재훈아? 에너지 만드는 과정을 세포 호흡이라고 하죠. 세포 호흡.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해서 그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열심히 적어. 거기 아직 넘기지 않았잖아. 내가 지금 세포하고 있잖아. 열심히 적어야지. 어? 세포 호흡. 알겠어?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물어봐.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인 거야. 미토콘드리아. 알겠어?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면서 그때 사실 에너지가 전환이 또 일어나지. 자, 세포호흡은 뭘 가지고 하냐면 포도당이라는 놈을 부시는 거야. 부셨더니 열 에너지가 나오고 뭐 기타 다른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포도당과 같은 물질 안에는 화학 에너지가 들어있거든. 자, 화학 에너지가 대부분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니? 이중막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DNA, RNA 다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럼 그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그 에너지.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가 이 세포의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알겠어? 당연히 이 에너지 가지고 여기 생명 활동에 쓰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자. 아까 이제 써놓고 말해. 엽록, 자, 식물의 경우 지금 보면 동물에는 없어. 동물에는 없는데 식물에 보면 이 엽록체라는 애가 있거든. 자, 얘도 지금 그림을 봐봐. 엽록체라는 애도 지금 선생님 어떻게 그려놨어? 막이 2겹이지? 얘도 이중막을 띱니다. 이중막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중막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 안에 자체적으로 뭐 가지고 있다? DNA와 RNA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엽록체도 자체적으로
DNA와 RNA, 뭐 리보솜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재현아, 다시 얘기한다. 얘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엽록체가 갖고 있는 DNA는 핵에서부터 만들어졌다. 맞는 말, 틀린 말? 얘들아,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가 갖고 있는 DNA는 핵에서 만들어졌다. 틀린 말이야. 자체적으로, 자체라는 말을 왜 썼겠어? 그제? 얘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엽록체는 무슨 일을 하냐? 우리 잘 알지? 뭐야? 식물 엽록체에서 뭐가 일어나? 광합성이 일어나지, 광합성. 자,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은 식물이 뭐야? 양분을 만드는 거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지. 그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야. 예, 봐봐. 그러면 엽록체가 양분을 만들면 그걸 누구한테 주겠냐? 미토콘드리아한테 주면은 걔가 그 양분을 가지고 세포업을 하는 거라고. 근데 동물의 경우에는 여기다 세포만 그려놨을 뿐이지만 동물은 이 옆에 뭐가 흘러? 혈액이 흐르지? 거기서 양분을 건네받기 때문에 광합성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옆에 혈관들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양분을 건네받으면 그 양분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업을 하는 거고, 식물의 경우에는 엽록체가 자체적으로 양분을 만들어서 얘한테 건네준다 이거지. 그러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때 광합성을 할 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고요. 에너지 전환 어떻게 일어날까? 니네 광합성하면 광자가 무슨 뭐야? 빛광자 아니냐? 그럼 광합성을 할 때 결국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그럼 선생님, 포도당과 같은 물질에는 무슨 에너지 들어있다고?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광합성의 경우엔 빛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 세포 소기관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에너지 전환 기관 2개 써라고 하면 뭐하고 뭐 쓰면 되는 거야?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 지금 이제 다 됐어. 지금 선생님 여기다 쓴 세포벽하고 엽록체는 지금 이 동물 세포랑 비교해 보면 누구한테만 있다? 식물 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인 겁니다. 알겠어? 누구하고 누구? 세포벽하고 엽록체.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엽록체는 동물에 없잖아? 그럼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다 했으니까 모든 식물 세포에 엽록체가 있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 중에서는 식물에만 엽록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모든 식물 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뭔가 아니. 내가 모든이란 말 들어가면 의심하라니까. 그러니까 식물도 광합성을 하는 부분에는 엽록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식물 세포에 엽록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꼭 조심해라. 알겠니? 모든 식물 세포에 엽록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물하고 식물을 비교했을 때 식물에만 있는 건 맞고, 식물에서도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위에 있는 세포에만 엽록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혹시 몰라서 써주자면은 식물 세포에서도 식물에서도 해면 조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울타리 조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변세포라는 게 있거든. 여기에만 엽록체가 있다 생각하면 돼. 여기가. 알겠어? 울타리 조직이란 이게 나뭇잎에 있거든. 다 잎에 있거든. 그러니까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라는 부위에만 엽록체가 있다. 써놔. 써놔. 엽록체도 이중막인 거죠? 그렇지. 여기 써놨지. 이중막. 써놨잖아. 이중막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볼게. 지금 몇몇 소기관은 여기 보면은 요거 있어요. 요거. 식물 세포에서 보면은 여기 액포라는 애가 있습니다. 액포. 자, 동물도 없는 건 아닌데요. 잘 들어야 돼. 액포는 건 뭐냐? 일단 액포 요 안에 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노폐물 같은 거 저장하고 있거든. 자, 수분이나 노폐물 같은 거를 저장하는 애야. 야, 그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 막으로 둘러싸여 있겠냐, 안 쌓여 있겠냐. 그치? 그래서 액포도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응? 단일막 구조다. 단일막 구조야. 근데 응? 왜 노폐물 저장하느냐? 잘 봐.
동물의 경우에는 아까 옆에 선생님이 혈관이 지나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생명활동하면 노폐물 생기거든. 그럼 그걸 그냥 혈관에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혈관을 타고 가서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콩팥 이런 데서 노폐물을 걸러내서 내보내거든. 근데 식물은 벽이 있잖아. 못 내보내. 못 내보니까 이게 저장합니다. 그래서 액포는 식물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액포가 점점 크기가 커져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그 다음에 단순히 노폐물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수분도 저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세포 안에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 내 삼투압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포 내 삼투압 조절.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만 자 액포는 식물에만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동물에도 있으나 식물에 특히 발달 이렇게 써줘요. 특히 발달. 자 그런데 세화고 친구들 요걸 좀 꼭 기억해야 돼. 그냥 액포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중심액포라고 나올 때가 있어.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안 나올 거야. 자 봐봐. 액포와 중심액포는 조금 다르거든. 액포는 동물에도 있어. 근데 식물에 특히 발달한 거잖아. 그런데 중심액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식물에만 있습니다. 알겠니? 비슷한데 조금 다르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냥 굳이 시험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니까 중심액포라고 나오면 이건 식물세포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액포라고 나오면 식물에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식물에만 있는 소기관 써라 그러면 세포벽, 엽록체 쓸 거면 중심액포라고 써야 되는 거고 이거 안 쓸 거면 그냥 얘네 둘만 쓰면 되는 거야. 학교에서 중심액포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나오겠지? 이렇게. 세포벽은 세포막은 인질이 이중층이잖아요. 세포벽은 여기 있잖아 셀룰로스라고. 셀룰로스로만 이루어져. 단일막이 이중막이. 막이 아니잖아. 벽하고 막은 다른 거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교실 벽이지. 내가 여기다 비닐로 하나 쫙 붙이면 그 비닐루가 막이고 얘는 벽이고. 그지? 사실 여기 지금 이렇게 떨어뜨려 놨지만 사실은 벽하고 막이 어때? 붙어 있지. 니네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삶은 계란 깔 때 보면은 껍질 벗기면 얇은 막 같은 거 떨어져. 그게 세포막이야. 세포막이야. 물론 이제 걔는 동물 세포니까 그 계란 껍데기는 세포 벽이라 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붙어 있어 사실은. 세포막은 단일막이에요. 그 세포막 자체는 그 인지들 이중층 한 겹이면 그게 그냥 단일막인 거지. 그러니까 세포막은 그냥 뭐 굳이 단일막이냐고 단일막인 거지. 막 하나인 거지. 막 하나. 그 막 하나를 세포막이라 부르는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칠판이 좀 좁아가지고 좀 복잡하게 쓰기는 했는데 이렇게 세포 안에 여러 소기관, 재훈아, 소기관들이 있고 그런 소기관들이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 쭉 정리를 해봤다. 그러면 이제 니네가 요거를 암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이 암기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 소기관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 그거 한번 지금 니네 어차피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내가 분류를 한번 해볼 거야. 세포, 세포막은 세포막이 이중막이에요. 아니 방금 연재가 물어봤잖아. 세포막은 그냥 단일막인 셈인 거라고. 하나만 더 있어요. 인지진 이중층 그거 하나가 세포막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단일막이냐 이중막이냐 굳이 묻는다면 단일막인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그냥 정리하는 거야. 자, 우리가 안에 잘 보세요. 세포 안에 있는 여러 소기관들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방금 너희들이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자, 여러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막구조인 애들과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애들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자, 일단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는 않아. 여기 설명한 것 중에 누구 있었을까?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는 리보솜이라는 게 사실 하나밖에 없죠. 얘는 막구조가 아니라 그냥 작은 알갱이에 불과하다 그랬지? 눈 똑바로 뜨고. 근데 여기 지금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요 핵에 보면 여기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 하나 있지. 요거 인이라고 하는 거, 인. 얘도 사실은 막구조가 아닙니다. 여기 핵 보면은 요 핵에 이렇게 동그랗게 눈처럼, 눈가리처럼 그려놓은 거 있어. 그 인이랑 다른 거예요. 요걸 인이라고 한다고. 그 원소의 인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이 명칭이 인이야. 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위를 인이라 부른다고요. 그거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니네 안 배웠잖아. 근데 쓰자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동물세포에 설명 안 했다면 뭐 중심체라는 것도 있어. 근데 하여튼 너희가 배운 것만 갖고 따지면 일단 리보솜이 막구조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나머지는 다, 여기 뭐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있지. 세포벽도 막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포벽도 여기 포함시켜야 되겠지. 그럼 나머지는 다 막구조인 거야. 해봐. 졸면 손해야. 핵, 엽록체, 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또 뭐 소포체.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골지체. 골지체에서 만들어낸 뭐 라이소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 액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포막. 그것도 굳이 세포 소기관으로 친다면 세포막도. 얘네가 다 막구조인 거야. 그런데 지금 선생님 여기 세 가지. 이렇게 또 나눠 얘네들은. 왜 나눴을까? 그렇지. 얘네 셋은 막은 막인데 이중막으로 돼 있는 애들이고 나머지는 다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단일막. 이렇게. 응? 단일막.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기관 중에서 식물세포만 있는 소기관 누구라고? 세포벽, 엽록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여러 소기관들이 핵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우리가 핵산이라는 게 뭐하고 뭐라고? DNA 플러스 RNA라 그랬잖아. 그럼 그 핵산을 가지고 있는 소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DNA와 RNA를 다 갖고 있는 애가 있고 핵산 중에서 RNA만 갖고 있는 애가 있거든. 그걸 또 분리해 보는 거야. 자, 일단 DNA, RNA 다 갖고 있는 애 누구다? 핵. 그렇지. 엽록체. 그렇지.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그러면 좀 적어. 재훈아, 안 졸리려면 적으세요. 없잖아. 책에 있니? 없지 않니? 분리해 놓은 거? 이거 좀 적으라고 내가 지금 써주는 거잖아. 왜 눈으로만 듣고 있지? 외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RNA만 있는 게 누구였냐면 리보솜. 우리가 배운 건 리보솜이고요. 또 여기에 인이라는 애, 아까 얘 있지, 얘. 얘도 사실은 이제 얘가 리보솜을 만들어. 인이라는 애가 리보솜을 만들어서 내보내거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RNA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RNA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mRNA니, tRNA니, rRNA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RNA가 우리가 아까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포질이라고 한다 그랬지. 세포질에도 RNA가 있다 없다? 있다. 세포질에도. 세포질은 소기관이 아니지. 그냥 그 부위를 말하는 거잖아.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세포질이라 하는데 세포질에도 RNA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세포질은 저 나머지 소기관들을 포함해. 그러니까 이런 소기관들이 세포질에 들어있는 거지. 그 공간. 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세포질인데 거기에 소기관들이 들어있는 거고 그 공간에 RNA도 있다 이거지.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뭐 tRNA라고 하는 게 있어요. tRNA.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졸려 죽겠지. 열심히 적어야 덜 졸리는 겨. 이제 다 했어. 수업 다 했어. 그래서 이게 우리 책에 이제 그래서 보면은 137쪽에 보면은 그 소기관들의 역할들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이제 비교해 놓은 거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오면 138쪽부터 141쪽까지 할 때 이게 시험 범위가 예주 같은 경우에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혹시 모르니까 이제 시험 범위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니니까 다음 주에 확인 한번 해보고, 세화도 아직 범위는 안 나왔지? 다음 주에 나오려나? 나오겠지? 그럼 일단 그거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고 요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세포까지 들어가는 건 확실하고, 요건 학교에 지금 진도를 나가기 위해 확실하고, 세화는 뒤에 아마 예전의 기준으로는 안 들어가긴 했거든.
아, 이 뒤에 세포의 어떤 물질 치료 요건 안 들어가긴 했었어. 효소도 그렇고 기말고사 때 들어가긴 했었는데 일단 뭐 시험 범위가 뭐 똑같은 건 아니니까 요건 다음 주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